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따라 변화하는 직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구적으로 결과를 낸 사람들 그리고 조직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세상에 없던 뭐 새로운 직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직무들을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는 슈퍼잡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슈퍼잡스는 한마디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기존 직무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직무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그로세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직무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 경우에는 자, 보면 이게 미국에 이제 발표한 연봉인데요. 자, 보면 연도별로 그 실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연봉들의 자 보면 미국 내 연봉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엔트리 레벨이 10만 불 정도가 되고요. 숙련된 사람은 한 25만 불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슈퍼작스의 핵심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 히어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히어로의 특징은 자 제로 투 히어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계속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도구가 세상에 대두되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만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분들이 계속 세상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션이라고 하는 협업 도구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노션을 되게 일찍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션 이벤젤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여러분 아시는 뭐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린 기술적으로 보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자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보면 연수로 따지면 한 5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만 먼저 블록체인을 갖다가 그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셨다면 지금은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 보면 한국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글로벌 그 보면 셀러가 되는 아마존 쇼핑몰을 활용한다던가 이러한 개념들은 계속 세상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그 김봉진 의장님, 여러분 아시죠? 배달의 민족 창업자죠. 배달의 민족은 남들이 그 종이 전단지로 음식을 갖다가 주문하거나 하던 거에서 모바일 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준혁 그 대표님,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좀 재산이고 2조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고 넷마블 창업자자 지금 현재 뭐 경영진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보면 학력이 고졸이에요. 고졸인 상태에서 게임 사업에 누구보다도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병구 의장님, 뭐 그 다양한 연쇄 창업가죠. 다양한 IT 관련된 창업을 통해서 지금 보면 1조 한 그 1,200억 정도 재산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권혁빈 의장님, 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고요. 남들보다 먼저 게임 회사 쪽을 창업을 했고 사업을 한 다음에 지금 재산은 거의 4조가 넘는 재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이런 개념을 자 제로 투 히어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당연히 디지털 역량 확보 필요성이 그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필요 역량이 당연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기술 패러다임 때문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세상에 없었던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마케팅의 업무 변화 예시를 보면 자, 1990년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케팅은 ATL, BTL이라고 표현됐습니다. TV, 신문, 라디오, 잡지로 표현되는 ATL과 뭐 전단지, 뭐 5개 광고로 표현되는 BTL이 대부분이었고 이때는 미디어 바잉, 어떻게 매체 지면을 구매할 거냐 중심의 매스 마케팅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자, 고객별 인구 통계학적 속성 및 구매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타겟팅 중심의 마케팅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시간 구매 데이터, 외부 데이터,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성과 창출 마케팅으로 지금 뭐 마케팅 영양셋이 쭉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 이제 감소가 되는 직업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보면 약사도 약품 제조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 역시 AI 변호사 등장으로 인해서 변호사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회계사 역시 10년 내 AI가 회계사 94%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핵심은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자격증 기반 고소득 전문직 또한 직업 안정성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라서 커리어 전환이 필수 시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보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 거냐? 디지털 전환의 시작은 자 데이터 마인드를 빌딩하는 것부터 시작할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데이터 마인드 빌딩이라는 건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생성하는 역량,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 이해하는 역량, 해석된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고 데이터로 소통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의미하고요. 저희 이번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걸 데이터 리터러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제 데이터 기획, 수집, 관리, 가공, 분석, 시각화 역량은 데이터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조직 내 모든 개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 기업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인프라에 매몰된 기업. 자, 이제 이 기업의 뭐 보면 발전 전망은 밝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여기에 지금 있을 거예요. 디지털 기업을 어떻게 진화할 거냐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할 거고 아까 디지털 기업으로 진화하는 케이스로 제가 월마트 케이스를 들어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는 디지털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게 좀 요즘 보면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오히려 오프라인에 진입하는 시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 시대의 사명이고요. 기업도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업의 방향성이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개인 역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을 우리 데이터 마인드 빌딩에서 시작할 걸 추천드립니다.